지난달 27일 부산.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무려 1,500여 명에 이르는 세계의 VIP들이 참가하는 OECD 최대의 행사다. 다름 아닌 통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The Republic of Korea is entering the hall. Please welcome Mr. President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As we all know, the theme of third OECD World Forum is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 and improving life.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통계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논의를 주도한 학자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The question is how do you impute the increases in quality? Hedonic indic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our metrics without our really being aware of that. 세계 경제학계의 스타. 그는 경제 성장을 측정할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계 석학들. 그들은 지금 왜 통계에 주목하는가? 왜 지금 통계가 논의되고 있는가? 박재상 2번 타자입니다. 숫자의 기록, 통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스포츠 야구. 두산과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거친 끝에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 또다시 기아와 대전을 이어가던 SK의 경기. 한국 최고의 승부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만큼이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투수와 타자, 공격과 방어가 진행되는 매 순간 선수들의 성공률과 실패율을 기록해가는 사람들. 딴 여타 종목은 뭐 축구나 뭐 이런 거는 같은 뭐 골, 뭐 어시스트, 뭐 코너킥 뭐 이렇게 통계 내는 범위가 작지만은 야구는 거기에 비하면은 진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가 나옵니다. 뭐 투구수부터 해가지고 안타수, 홈런수, 뭐 몇 승을 했느냐. 그런 순간의 기록들이 쌓여 선수 개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지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또다시 승리 가능성이 예측됐다. 3번 타자 박정권 타순입니다. 지금 무사히 주자 1루에 나가 있고 박정권 3번 타자. 오늘 박정권 선수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홈런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주자 뛰고 치고 좌측에 좌익수가 이동. 네.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가 예측되는 야구는 확률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매 순간이 진행되는 경기다. 3할 타자와 2할 때 타자는 분명히 그 찬스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할 때 타자가 나왔을 때의 투구 패턴, 또 2할 때 타자가 나왔었을 때 투구 패턴, 앞에 타자는 2할 때인데 다음 타자가 3할 때다. 그럼 또 투구 패턴, 이게 전부 변화를 줍니다. 두 팀의 수장은 통계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김성근은 한국 야구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통계를 활용하고 조범현은 그런 김성근으로부터 통계 야구를 배운 제자다. 김상현 조진과 지규식이 안타. 사제가 나란히 정상에 마주선 이유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통계의 활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와인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를 제치고 신흥 와인 명가로 부상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나파벨. 인디언 말로 풍부하다는 뜻을 지닌 나파라는 지명에 어울리게 좋은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다. 도로 주변 간이 식당에서도 어렵지 않게 와인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포도와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다. 나파밸리의 한 양조장. 1년 내내
와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곳은 생산량으로 치면 샌프란시스코 지역 제품 중 2%에 불과하다. 하지만 품질 평가에서 프랑스 와인을 넘어서며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Most wines are priced based upon how much you pay for grapes and the costs of farming. So here in Napa Valley, it's more expensive to farm grapes and produce higher quality fruit than it may be in other locations. And so our wines reflect the real cost of production, and we price the wines accordingly. So. 애호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명품 와인을 둘러싼 가격 거품도 커지고 있다. 포도를 저장했다 와인으로 완성되고 감별사의 품평을 거쳐야 가격이 결정되면서 그만큼 거품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람이 등장하며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와인의 원료, 포도를 통해 저장이 끝나기 전에 와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아센 펠터는 와인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와인 가격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좋은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와인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Pretty tasty. 와인의 원료인 포도가 자란 환경을 분석하면 와인 숙성이 끝나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센 펠터의 주장이다. 포도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꼽는 것은 강수량과 일조량이다. The way I got interested in it really was because in Europe, the growing season changes from one year to the next, and quite dramatically, so that there might be a summer in which there's 6, 9, 10 inches of rain during the end of the growing season, and another summer when there's none. And it wasn't very hard to see that if you looked at the wines later, the ones that came to be thought of as the best were the ones that came from the dry growing season. So 포도에 함유된 당분, 과즙 포함 정도를 기준으로 숙성될 와인의 품질이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조량, 강수량과 연관돼 변화하는 포도와 와인의 관계를 여러 해 동안 분석해 공식까지 찾아냈다. 실제로 몇몇 명품 와인의 공식을 적용한 결과 시장 출시 이전 저장 단계에서 예측한 가격이 뒷날 시장 출시 과정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is with people understanding the perception of consumers. One of the things we've learned recently is that wine judges are extremely imperfect, almost useless in fact. There's quite 2 or 3 papers now by a fellow named Hodgson in the Journal of Wine Economics. They're a revolution in some ways, in that they show that there's a lot of judging going on, much of which doesn't really pick out wines that consumers want. In fact, doesn't even pick out wines that other judges think are good. What we probably need to do next is, at the basic level, is to try to move the wine culture to the idea of being more consumer friendly. 아센 펠터 교수는 자신의 공식을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와인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통계를 활용한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
아센펠터 교수의 통계는 치밀한 관찰과 기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과거에 대한 기록과 분석, 통계의 위력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소비자의 심리를 읽어내야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통계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7년) 소주 시장 판도의 변화를 몰고 온 여성 소주 출시. 그 제품의 출시 과정은 통계가 기업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준다. 여성 음주 인구 사이에서 변화의 기운이 읽히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 무렵이다. 예전에 소주는 독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안 먹게 됐는데 지금 이 소주는 목 넘기는 게 되게 부드럽고 기존의 소주보다 괜찮고 그리고 쓴맛도 약간 없고 숙취도 다음날 거의 없길래 아무래도 이거는 좀 편하게 여자들이 마시기에는 확실히 좋은 술인 것 같아요. 성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인 주류업체는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지금 본 표를 보시면 여성 음용 유저들이 시장의 변화에서 새로운 제품 소비의 틈새를 발견한 것이다. 라이트 유저의 70% 이상이 여성인과 유입이 되고 있고 이 유저들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전체 음주 인구와 남성 음주 인구의 변화는 크지 않은 데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여성 음주 인구. 당장 여성 음주 인구를 공략하기 위한 신제품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도수를 낮추고 건강을 고려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개발됐다. (2007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낮은 도수의 소주들은 그렇게 여성 소비자를 파고들었다. 출시 6개월 만에 기존 소주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시장의 반응을 민감하게 읽어내야 하는 기업일수록 통계 활용은 점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90년대만 해도 통계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활용은 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만 발췌해서 쓸 정도였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 트렌드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소비자들의 변화나 아니면 경쟁 제품에 대한 이런 시장 퍼포먼스 변화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엿보지 않으면 저희가 시장 대응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통계 자료 활용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쿄 중심가에 자리 잡은 한 입시학원. 특히 도쿄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선 특별한 커리큘럼이 운영된다. 바로 노트 필기법 수업이다. やっぱり成績が伸びている子はただ言われたことだけを書く、先生が書いたことだけを写すのではなくて自発的に自分にとって必要なことを全てノートメモれるようになるのでそのあたりが全然違いますね。 성적과 노트 필기가 큰 상관이 있다고 추측한 이 학원은 필기법 교수뿐 아니라 최근 특별한 노트를 학원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평범해 보이는 노트의 특징은 가로줄과 점. 노트 필기 과정에 글씨가 삐뚤어질 위험이 적다. 그리고 도구 없이도 도형을 그리기 쉬워 그만큼 노트 정리가 쉽다는 것이 학원생들의 설명이다. 縦に線
線引く時とか四角に囲ったりする時にこう定規とか当てなくてもまっすぐ引ける。毎日なんか見たくなっちゃうし、お風呂に入ってる時でも何度もなんか眺めたくなっちゃうぐらいなんか好きになっちゃう自分のノート。 그런데 이 노트가 사용되는 곳은 학원만이 아니다. 도쿄뿐 아니라 일본 전체에 걸쳐 노트는 2천만 권 이상 팔려나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발간 첫 해인 지난해 각종 히트 상품 순위에 진입할 만큼 놀라운 판매고를 기록한 노트. 그런데 이런 놀라운 판매 성과를 기록한 노트는 일본의 한 자유기고가가 만들어낸 통계 자료에서 시작됐다. 일본 대학생들의 노트 필기에 관심이 많았던 오오타 아야시가 그 주인공이다. 취재를 위해 도쿄대를 자주 방문하던 오오타 아야시는 학생들의 노트에서 특징을 발견한다. 노트 필기가 하나같이 깔끔했던 것이다. やっぱりテストの時に見直しをするという意味で、あと綺麗に書くと頭の中も整理しやすいという利点があると思います。 오오타 아야시는 좀 더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 도쿄대에 막 합격한 신입생의 노트 200권을 모아 분석했다. 기획에서 분석 완료까지 3년에 걸친 작업이었다. 꼼꼼한 분석 과정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한 오오타 씨는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냈다. 지난해 출간된 이 책은 저자가 도쿄대생들의 노트를 관찰해 발견한 7가지 필기 원칙을 담고 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책이 불러온 반향은 컸다. 大変そういう実際のノートを調べるというような発想は、非常に新鮮で興味深いと思います。東京大学の学生は優秀な学生が多くてみんなが綺麗なノートを書いてる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そうでもない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例えば平均的にはそういうふうにきちんとノートを取れる学生が多いようには思います。やっぱりそれは学生の勤勉さですかね、優秀さを反映し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로 평가되는 일본 독서계에서 도쿄대생의 노트는 반드시 아름답다는 첫 해 40만 부가 팔려나갔고 책의 인기가 식지 않으면서 필기에 쉬운 노트까지 기획됐다. 発売当初から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まして、今でもよく売れている商品になります。学習参考書ではトップも記録したぐらいの本になっております。 책과 노트가 동시에 높은 인기를 얻으며 노트 필기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돼가고 있다. ここをきっかけに割とそういうブームが起こったようですね。だから最初はもちろんそんなブームを作ろうとかそういうことは全然スタッフは考えていなくて、でも結果としてやっぱりノートに書くっていうのがここをきっかけにしてすごいブームになって、そのまま今に至るまでここ1年ぐらいで定着してるっていう印象を受けますね。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통계적 밑바탕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16일 착공 4년여 만에 완공된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신도시는 본격적인 성장 채비를 갖추게 됐다.
공항과 거점 도시를 갖춘 동부가 허브 도시로 계획된 송도 신도시. 인천공항의 완성 단계로 접어든 송도 허브 도시 프로젝트. 그러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최초의 제안자였던 박연수 씨. 국제 허브 도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낀다. 지금 우리 인천공항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공항들이나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즉 인천이 벌써 여객과 항공의 허브 역할을 해내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신공항이 이미 청주로 내정돼 있던 상황에서 뒤늦게 뛰어든 국제공항 유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그 당시에 여건 자체가 우선 수도권 신공항으로 해서 청주에 이미 수도권 신공항이 결정이 돼가지고 땅을 상당 부분 샀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수도권 공항 이걸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과연 여기가 안개 때문에 공항이 되겠느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항으로서 거기가 과연 그거에 공항 입지가 거기가 있어? 하고 하는 의심들이 많았었던 거죠. 이미 공항 입지로 지정된 청주라는 쟁쟁한 경쟁 상대와 안개라는 장애. 박연수 씨는 통계에서 해법을 찾는다. 여기가 바로 바다인데 공항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이것이 영종도고 이쪽이 용유도 지역입니다. 저희가 안개 조사를 위해서 여기 영종도 쪽에 전화를 가지고 사시는 주민과 용유도 쪽에 전화를 가지고 사시는 주민, 이 두 주민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영종도 쪽에서 안개가 끼면은 저희한테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개가 있었을 때 보이는 지형 지물을, 여기에 그 송전탑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 지물의 거리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당장의 장애는 해안 지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주 낄지도 모르는 안개. 20년 전 관측 자료가 있을 리 없었고 주민들을 통해 직접 확인에 나섰다. 1년여에 걸쳐 확인 작업이 진행됐고 걱정과 달리 김포공항보다 낮은 안개 일수가 확인된다. 큰 장애물을 넘으며 자신감을 얻은 박연수 씨는 결국 터허벌판이던 섬 지역에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없었다면 무산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구상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다면은 그것은 상상이 되고 공상이 될 수도 있죠. 누구든지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나 특히 고위 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통계적 뒷받침, 자료의 뒷받침, 그리고 그런 판단이 나오기까지를 그분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국가 정책 결정, 개인과 기업의 행동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통계는 그 역사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금, 징병을 위해 신고조사가 진행됐고 센서스라고 불리던 이 제도는 지금까지 명칭이 이어지고 있다. Modern statistics grew up as a tool of the state. The word is a German word. It means the tool of the state. And they were used by governments to measure the people to tax, buildings to tax, cows to tax, and so on. We've seen a slow revolution in recent years as part of democracy, where now statistics try to measure the things which matter to the people.
1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거치며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이 진행되면서 발전한 통계는 현재 OECD 국가의 경우 공식 통계 항목이 10,000건을 넘을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정보의 홍수에 버금가는 통계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통계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투자대회에서 입상하며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 투자자 박진섭 씨.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사실은 평범한 투자가에서 지금 그 대외적으로 제가 슈퍼개미를 알려지기까지 가장 큰 힘은 사실은 통계학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제가 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음부터 어떤 그 성공 투자의 길로 제가 들어서 시작했거든요. 박진섭 씨는 개인 투자자인 자신이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통계라고 꼽았다. 통계학의 힘이란 거는 저희가 평소에 주가가 오를 때, 경기가 상승해서 주가가 오를 때도 물론 빛을 발하지만 사실은 그 주가 하락기나 또는 오히려 정말 그 작년 같은 그런 작년 같은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에서도 오로지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은 통계의 힘밖에 없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위기일수록 통계 자료를 더 많이 찾게 된다는 박진섭 씨.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장이 어려워질 때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통계를 살피고 활용하며 위기를 넘겼다고 강조한다.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 못지않게 통계 자료 확인에 시간을 들이고 있다. 갈수록 통계 자료가 다양해지면서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는 곳까지 등장하고 있다. 부장 저게 저쪽에 여기 오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송도 신도시 현장을 매일같이 방문하고 살피는 민재용 씨. 그가 매일 송도를 찾는 이유는 통계 때문이다. 한창 개발 중인 송도의 상업지구. 완공된 건물도 주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만 통계를 활용해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많은 그 해외 투자자들이 여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 정보를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고 이 통계 정보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이제 연락이 된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정보 통계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그 직업 공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혼 상태.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 생산기관이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통계를 재가공,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는 통계 가공업이 민재용 씨의 업무다. 특성을 파악하는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민재용 대표는 통계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 국가통계리라는 그냥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가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남은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그러니까 기업 경쟁력에 낙후되고 그 경쟁하기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 건가.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 국가 통계 사용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또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입주자들 어떤 입주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정보가 통계 정보도 필요하고 정보화되고. 그래서 알다시피 외국 사람들은 이런 그 상권 분석 같은 거 쇼핑몰을 맨들고 이럴 적에
생산되는 통계에 비해 그 활용은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그는 벌써 700가구 단위로 전국을 나눠 그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특성을 파악해 시장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지역하고 전국 모든 가구에 걸친 인구와 나이, 성별, 직업 통계를 700가구 단위로 조합한 EDG. 즉, 최소 단위 그룹에 대한 통계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을 할 때 그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객관적인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물도 도로도 완공되지 않은 신도시. 그곳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통계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면 어느 한 지역 혹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미리 확인되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선진국에서 통계 활용이 활발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캐나다는 통계 활용이 가장 적극적인 곳이다. 통계기관의 규모와 예산 서비스 종류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곳에서 통계는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의 문화센터에 비교되는 커뮤니티 센터. 이웃끼리, 가족끼리 들러 소식을 나누는 곳이다. 이곳에 들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통계 소식지다. I mean, when in the elementary stage, you just want them to learn how to learn. You want them to have the basic knowledge, and you want them to be able to make mistakes and be able to get up and just go again. And so these are the things I think that are important in elementary school. And so you want to choose an area where, you know, people are similar to you in the sense that, you know, they want to achieve high grades or they want to achieve a happiness for their children, a good learning experience where the teachers are, you know, the teachers are geared to teaching the children.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아들을 둔 아담스 위긴스 씨의 집. 그는 요즘 평소보다 더 자주 통계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So I go to Maclean's magazine, and Maclean's magazine has an annual report on the top ranking universities in Canada. And so I can access that information, and then I can download the information to give to my children as they make their decisions about university. So you can see the different areas, right? They'll say, okay, what kind of library do they have? What kind of student support do they have? 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은 의외로 간단했다. 교육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프레이저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So you can actually go back and see what the different ratings have been. 그렇다면 프레이저는 어떻게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일까?
잘 정리된 자료를 갖춘 조용하고 아담한 사무실. 프레이저의 업무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캐나다 전역에 5곳에만 사무소를 두고 운영될 만큼 외형은 크지 않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In the case of the schools and the hospitals, we actually put out report cards in a number of the Canadian provinces that use objective data to determine whether or not each individual school or hospital is doing a good job. So, for instance, in the school report cards, we take the students' examination marks and the failure and graduation rates, and we bring those together to produce a rating for the school. Likewise, in the hospitals, we ask the question, what is the mortality rate for a number of different procedures? And from that information, we produce a ranking for the hospitals. 그러나 통계 대상 기관인 학교나 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척도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프레이저의 목표였다. What data provides is means for individual people and organizations to compare one group to another and to see who's doing well. And why would we want to do that? Well, because we all want to have a better life, and we all want to hold our governments responsible for providing us with good services. 캐나다 통계 시스템의 특징은 전문성이다. 각각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계 기관이 해당 분야 서비스 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그런 전문 기관을 통계청이 관리한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커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방문객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 Statistics Canada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one of the best statistical agency in the world. We have a very sound methodology and system and process in place to produce the highest possible, some of the highest quality data around. 세계 최고 수준의 통계 자료가 운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이다. In fact, for many years, Statistics Canada has really enjoyed an excellent working collaboration with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the Statistics Canada, and its citizens. And we make it as easy as possible for the public to access statistical information. For example, my job as a media relations officer, communications officer, is to work with the media and actually disseminate, release the information through the media to the public so that they can understand what is going on, what's going on in terms of the country's economy, culture, resources, different industries, etc.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주 기관을 활용해 만족도 높은 통계를 생산, 가공한다. 생산된 정보는 실핏줄처럼 연결된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다. 생산, 분배, 피드백, 통계의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가 점점 안 좋아진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더 수업 시간에 짜증을 많이 내신다. 이러면은 선생님들의 그 근무 조건이 왜 저렇게 됐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 예산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교육 예산과 늘어나는 학생 수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교육감한테 편지를 써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 명의 시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쓰려고 할 때 그럼 지금 교육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이 학교에 들어와야 되는 학생 수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통계청 같은 곳에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이 지역에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들의 인구 증가율을 얘기를 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통계 시스템, 통계 문화는 아직 열악하다. 통계를 생산, 기획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통계 총량으로도 아직 선진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불과 10년 전 한일 어업협정은 통계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일 간 공동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둘러싼 협정 과정에 제대로 된 어획량의 통계도 없이 나섰던 것이다. 조업 현장의 어민들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협상에 나서는 데 반대했지만 어민들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손해는 체결 직후부터 드러났다.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책임을 질 사람은 장관인 저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은 물러났지만 잘못 맺어진 협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업 현장의 어민의 몫으로 남았다.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오용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비정규직 보호법 규정을 내세웠다가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유일한 근거는 이 법을 시행할 때가 2007년 7월 당시에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2년 지난 사람이 한 96만 명에 해서 한 100만 명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2년 지나서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 한 100만 가까이 될 테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기간제 보호법에 따라서 해고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나오겠다 하는 게 유일한 근거거든요. 결국 고용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른 채 해프닝으로 끝났다. 지금 통계가 만약에 잘못된 통계라면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그 부작용이나 대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개별 차원의 미시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국가적인 결정, 정책 결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이 3분기에도 깜짝 성장했습니다. 통계의 오용이나 남용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통계 지표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GDP 플러스 성장.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에서랑 저희 실생활에서는 거의 별개인 것 같아요. 아직 실생활로 체감은 못하고 있고 막상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사러 나오게 되면 항상 똑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분이 아직 이거 갖고는 모자르구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은 성장률하고는 또 틀리게 아직은 좀 더 경기가 어렵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해요. GDP라는 경제 지표는 성장하는데 생활 현장에서는 그 성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GDP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늘어가고 있다. 이 발전을 측정하는 그러한 척도로 지금까지 이 경제적
또는 물질적인 그 부를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률이 높으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소득 분배 상태가 나쁘다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또는 교육 또는 환경 이런 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면 역시 성장률이 높고 GDP로 표시한 소득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과연 행복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가 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GDP의 한계에 대해 이제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 OECD 포럼이 새로운 성장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We rely very heavily in GDP measurement on aggregating apples, oranges, the components of GDP by market prices. We have a theory of why we do that, but the crisis has brought out the fact that our theories leave something to be desired. And certainly when it comes to the valuation of assets like housing or land or other assets, they can be very off, and therefore the implication is that our measure of output can be very far off. 근데 GDP라고 하는 것은 경제 규모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훌륭한 지표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티글리츠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혼을 많이 하면 GDP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행복한 사회냐.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고 그 사회 구성원들한테 얼마만한 행복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진정한 사회 발전의 지표다. 새로운 성장 지표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스티글리츠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스타다. 이미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성장 지표에 대한 개발을 의뢰받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의견은 확고하다. Sometimes statistics presents puzzles. For instance, in India, there was some progress in the reduction in poverty as we usually measure it. But another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n increase in malnutrition among young children. And the question was, how do you reconcile a reduction in poverty and an increase in malnutrition? So that gives you, and that'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measurement of the progress of society in attacking problems of the very poor. 단기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였던 GDP는 경제 성장 이외의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금융위기로 초래된 글로벌 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미국과 선진국의 GDP는 성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성장인지,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를 포함한 위험한 성장인지를 GDP는 구분해주지 못했다. Now statistics try to measure the things which matter to the people, like how prosperous they are, how healthy they are, how well educated they are. And now in the 21st century we're seeing another step in this democratization of numbers, of moving statistics even closer to the things which really matter to people. Things like how happy they are, the strength of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how good their environment is. But probably has more structural results of the ways in which finance-driven economies are almost bound to overexploit the other systems on which they depend.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한 나라의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던 통계 지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그래서 높아가고 있다. Now, I want to emphasize, of course, that had we had better measures,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we could have prevented the crisis. But clearly, had we been focusing on a broader set of measures,
we would have had more concern, and I'll come back to some of the other implications of that. 지난 과연 이를 대처할 새로운 지표가 탄생할 것인가? 성장 지향인 인간 지향의 지표. 지금 통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